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승한다면 종합지수는 자연스럽게 3천을 저는 간다 봅니다. 그리고 6월달에 공매도가 이제 전면 재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이 사실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또 하나가 MSCI 지수에 편입 안 됐습니다. 또 정부에서 MSCI 지수 편입을 지금 유도하고 노력한다면은 한 2, 3년 후에는 4천, 5천 정도 간다. 앞으로 주식 투자할 만한 시기가 온다고 저는 보여지죠. 예. 대표님께서 지금 뭐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잘 들어가서 또 아까 말하는 대로 이제 꺾일 때 잘 나와야 되는데 예. 그때 또 못 나오면 또 이제 또 계속 또 지하실까지 또 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려면 결국에 이제 손절매 같은 게 좀 필요할 텐데 약간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손절매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 안 나올 자리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가 아까 실적이 좋아지고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네. 내가 펀드 매니저잖아요. 지수가 뭐 또 장이 안 좋아 하락했잖아요. 내가 다 관리해 줍니다. 기관들이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사면 손절이 잘 안 나오겠죠. 네. 그러나 그래도 손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 손실 났을 때 의무적으로 그냥 자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라주면은 또 좋은 종목을 살 기회가 있는데 손절을 못 해가지고 30% 50% 손실 나가지고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네. 예, 그래서 꼭 개인들은 15% 20% 정도 손절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손절 금액이 뭐 한 5% 10% 이건 좀 너무 짧은 건가요? 너무 급하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원래 손절 안 할 자리 들어가면은 손절이 잘 안 나오지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 정도가 좋지 않나. 왜냐면은 하락폭이 15% 정도가 벌어지면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좋은 네. 위치에 들어갔을 때는. 네네. 그래서 꼭 15% 20%가 제일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10% 하면은 너무 손실이 작아 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경험적으로 보면. 다시 반등하려고 하는 거 직전에 팔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아까 그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3천을 넘어갈 것 같다 코스피 뭐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예. 그게 올해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20몇 년 했는데 이번에 판 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 한국이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굉장히 우리는 또 소유가 분리 안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재벌 일수 그다음에 또 상속세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 네. 또 중간에 회사 하나 해가지고 통과하면서 다 마진 챙기고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3천 올라가 밀리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정부에서 일본이 성공했답니다. 일본이 PBR 즉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즉 말하면 빚잔치 하면 그냥 없는 회사. 자 이런 회사가 일본 같은 경우는 PBR 3, 4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일본 현재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 4배가 됐다는 거네 주가가. 그렇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첫째 배당도 많이 해주고 또 자사주 소각도 해주고 또 정부에서 권장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당근과 채찍을 저는 사용하기로 봅니다. 채찍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재벌 회장님들 떡볶이 먹자 이러 하면 일단 줄 서가지고 떡볶이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정부 입김이 강하고 정부에서 좀 이렇게 권장하면은 10대 기업들이 따라주지 않겠나. 10대 기업 SK 같은 경우는 한 자사주가 2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이고 형님 내가 소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대 30대 기업이 따라간다면은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실적도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 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은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승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승한다면은 종합지수는 자연스럽게 3천을 저는 간다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PBR이 올라오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시총이 큽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상승. 자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3천 이상 가고 그리고 6월달에 공매도가 이제 전면 재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이 사실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또 하나가 MSCI 지수에 편입 안 됐습니다. 네.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한 8% 정도 세계 비중 차지하는 8% 정도 되는데 8% 자금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5% 정도 더 들어온다 합니다. 그러면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간다.
왜? 세계 각 펀드들이 8% 정도 MS 지수에 맞추기 위해서는 간다 보입니다. 그러면 6월달에 공매도 풀리고 환율 한 24시간 돌리고 정부에서 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 IR 할 때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정부에서 MSCI 지수 편입을 지금 유도하고 노력한다면은 한 2, 3년 후에는 편입된다면은 4천, 5천 정도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주식 투자 할 만한 시기가 온다고 저는 보여지죠. 예. 아, 된다면은 지금이 어찌 보면 뭐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아주 좋은 투자할 좋은 시기다. 네.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 그다음에 PBR 낮은 종목 정도는 사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지금 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 뭐 직장인 분들도 많으시고 뭐 젊은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뭐 돈이 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5천 뭐 1억 이 정도 있으신데 이걸로 뭐 지금 집을 사기도 뭐 참 애매하고 이렇게 하시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약간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려면은 뭐 특정 종목을 사가지고 막 변동성 이런 거를 겪긴 좀 겁도 날 것 같은데 뭐 한 5천 한 1억 요 사이 금액으로 어떤 거를 하면 좀 좋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판이 달라졌다. PBR 낮은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1,000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처럼 앞으로 조금만 상승한다면은 종목이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특히 직장 다니면서 한 1억 한 5천만 원 정도 있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배당을 많이 주는 네. ETF라든지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지금 최고라 봅니다. 배당 쪽으로요. 예. 정부에서 이제 PBR 정책 시행한다면은 그 종목이 배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 배당을 또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주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ETF 펀드, 배당 펀드 이렇게 가입하는 것 해도 되고 아니면은 또 내가 월급이 일부라도 적금식으로 계속 가입하는 게 좋다. 그리고 배당을 만약에 올해 받았다 그대로 또 투자하고 재투자 네. 또 한 3년 4년 이렇게 투자한다면은 제가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5년 정도 내가 만약에 10억 정도를 배당 투자 현재 네. 지금까지 그랬답니다. 투자해서 한 5년 정도를 재투자했을 때 아 배당 받은 거를 그대로 투자. 계속 재투자했을 때 주가 상승을 빼고라도 10억 투자했을 때 한 30% 정도 1년에 배당 받답니다. 네. 그리고 3억 정도를 1년에 배당 받는 거죠. 배당 금액도 커지기도 하고 또 그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배당 펀드 ETF 들어가는 것이 최고다. 한 3년 4년 정도를 계속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1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뭐 배당으로 뭐 7, 800만 원 받으면 예. 그거를 또 투자해서 1억 700만 원을 예. 투자하고 그럼 예. 또 한 1,000만 원 나오면 또 투자하고 예. 그렇게 한 4, 5년 하면은 그렇죠. 투자금 한 1억 5천 넣어서 예. 한 20, 30%를 받는. 그렇죠. 그러면은 30%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금액이 얼마죠? 1억이 한 4, 그렇죠. 5천, 5천 가까이 네. 되죠. 3천, 네. 3천, 4, 5천 되니까 보통 일반인들 연봉 정도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또 배당주는 또 뭐 잘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게 이번에 좀 제대로 작동할 것 같다. 요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당 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주식들이 또 상승이 굉장히 폭이 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주식 상승해서 돈 벌고 네. 배당 받아서 돈 벌고 그래서 노후자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한국도 배당 펀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가면은 배당 펀드가 또 생기잖아요. 계속 그 종목을 사야 되니까 네.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 방송이 나갈 때 딱 그렇게 사면 좋지 않겠나. 예. 예. 아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은 또 배당에 되게 짜고 막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요번에 좀 다를까요? 그렇죠. 정부에서 하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 또 재벌 또 큰 기업들은 또 네. 사실은 또 약점이 좀 있다 그죠. 그래서 아니 재벌 회장님 우리 떡볶이 먹자 이러면 줄 딱 서잖아요. 네. 그 정도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일본하고 다릅니다. 일본은 우리가 총리가 재벌 회장 만나서 해도 안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네. 또 상속세 또 당연히 그렇게 할 때는 또 반대급부로 또 뭘 해줘야 또 되죠. 뭐 그거는. 해주겠죠. 그렇다면은 배당 많이 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주식이라는 거를 할 때는 이제 항상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항상 좀 막 흔들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 같은 것들도 뭐 갖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은 절대 내 경제 규모에 비해서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가 좋다. 뭐 10억이다. 10억이다. 예, 그러면은 한 2억, 3억 정도가 좋은데 네. 진짜 5억 투자해가지고 퇴직금, 노후 자금 날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네. 더 개론 자금, 자식 개론 자금 그렇죠. 부인이 관리하다가 아니면 네. 신랑이 남편이 관리하다가 3억이 있는데 다 깡통되고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부담 안 되게 경제 규모에 비해서 큰 투자하지 말자. 20, 30%가 좋다. 그다음에 신용이나 미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용 미수를 사용했을 때 혹시 모르게 뭐 코로나 뭐 이런 또 사태라든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보통 기업이 좋으면 기다리면 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신용 사용했을 때 미수를 사용했을 때는 다 이렇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기다리지 절대 못하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종목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네. 5개에서 10종목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관리가 됩니다. 네. 저는 한 30개에서 한 50개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배당 투자도 있고 뭐 3년 물리는 종목도 있고 네. 또 뭐 길게 보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관리가 되지만은 일반인들은 5종목, 한 10종목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관심 종목은 많이 넣어놔도 되나요? 왜냐면 관심 종목 넣어놓으면 또 정신 없으니까. 관심 종목도 많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줄여야 되나? 그것도 한 20개 정도 해야 되죠. 그렇게 50개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차트를 돌려보고 공부를 해보고 네. 한 관심 종목도 한 20개 정도에서 30개 거기서 내가 보유 종목은 5개 정도에서 10개 정도가 좋지 네. 그 이상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까 예.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누구 주 이런 거 예. 이런 거는 아예 손을 안 대야 되나요? 이게 한 번씩 또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또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예,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네. 다 큰 손들이 이렇게 뭐 또 텔레그램 다 해놓고. 또 해놓고 띄우고 게임들한테 똥바가지 씌웁니다. 그러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등했을 때는 매도만 대응하고 네.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 10개명입니다. 주식 8개명으로 있는데 저는 8개명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첫째는 저도 신용 미수 옛날에 사용해봤잖아요. 네. 돈이 뭐 예를 들어 내가 1억 투자한 것이 2천만 원대 정도 있고 네. 저도 해봤습니다. 예. 네. 결과 좋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흐르기 때문에. 야, 신용 미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액주를 하지 않습니다. 즉 테마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항상 시총이 200등 안에 거래소마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목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만 내가 세 종목, 두 종목 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 한 종목, 은행 한 종목,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을 5개, 10개 사되 2차 전지만 10개 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네. 이제 네 번째는 테마주 막 쫓아다니는 말하는 거죠. 정치 테마주, 뭐 네. 또 메타버스 테마주. 결국은 테마라는 것은 군중 심리로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100% 원위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가격이 오르기 전 가격이 오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리 한 내가 일주일 한 달 투자하더라도 재무제표를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 보고 실적이 계속 상승 또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종목 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손절하지 않는 종목 매수하되 손실폭이 놓으면은 15% 20% 손절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주식 해보다 보니까 신규 등록주들이 항상 하장빨 즉 하장빨이 보이는데 하장빨 좋게 해놓고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흘러내립니다. 약 10종목 중에서 8종목이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대행주는 상관없습니다. 네. 큰 기업이 대행주들은 하장법 안 먹히잖아요. 네. 상관없는데 약간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90%가 등록하고 거의 하락으로 1년 내내 가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증거금 1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기업이 시총이 크면서 증거금 100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약간 위반했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서 이 회사가 너무 급등락이 심할 때 시총이 1조, 5조 되더라도 증100 이렇게 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 관계 없는데 시총이 보통 뭐 1000억 미만, 2000억 미만에서 정100 그런 종목은 거의 실적이 3년, 4년 매년 적자입니다. 그 종목에서 보통 대출이 50개, 40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비스라는 종목 보면은 꼭 이 종목이라는 거 아닙니다. 네. 이 종목 아닌데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 조금 늘지만 적자가 많네요. 매년 누적돼 있죠. 네. 하나같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작은 종목 현재 시총이 1,600억, 정100 매년 적자. 자, 이런 종목 하지 않으면은 큰 손실이 안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8개명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도 아직 연초니까 요 올해도 투자를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액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부자 되지? 수익 이런 생각이 드실 모델을 것 같아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만들면은 이제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고 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력하지 않고 돈 벌라는 신부는 도둑놈 신부이기 때문에 네. 공부를 1시간 정도 하면은 네.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알려주신 거 진짜 이게 되게 간단한 거니까 예. 이거 해가지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예. 좋지 않을까. 예. 뭐 100만 원인데. 예. 대표님 이제 해보세요. 이제. 하고 결과를 요 유튜브에서. 아,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야, 근데 되게 간단해가지고 예. 아마 해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지금 오해하실까봐 그 차트만 보라고 하신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예. 실적을 꼭 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실적이 제일 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또 실적 안 좋은 건데 뭐 차트만 또 이 구간인데 왜 안 오르지 뭐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꼭 실적까지 같이 보시는 거.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한 어떤 그런 공식 같은 거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증거금 100%짜리 꼭 제끼시고 좀 시총 큰 거 코스피 200 안쪽에서 하시는 걸로 그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업 투자자 대입장 김영옥님과 같이 이제 투자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이제 어떤 투자 기법 뭐 이런 것들까지 한번 다뤄봤는데 주식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좀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간단하지만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